메가존 클라우드 솔루션 센터 정영태라고 합니다. 이번 타임은 시에라 VMI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장표는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많이 스킵 되니까 시간은 생각보다는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잠시만요. 네, 우선 VMI라고 표현하는 것은 버추얼 모바일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냥 핸드폰, 모바일, 스마트폰 활용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시에라웨어는 가상화 및 보안 솔루션의 선두업계입니다. 물론 글로벌 브랜드고요. 특히나 시에라웨어는 가상 모바일 인프라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자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메가존은 시에라웨어와 총판 계약을 통해서 공동 사업 협력을 하고 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라 VMI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계약 진행은 메가존이, 그리고 1차 기술 지원도 메가존이 진행을 하고 2차 딥한 기술 지원은 시에라 측에서 제공하는 구조로 협력 관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VMI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VMI에 들어가기 전에 흔히들 BYOD라는 이야기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겁니다.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가지고 현재 앞전 세션들에서도 스마트폰 이용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직장인들 중에서 그 폰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 스마트폰이나 법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를 BYOD라고 표현을 하고요.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 기기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는 자체를 BYOD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바일 패러다임은 기업 측면에서는 95% 정도가 개인 소유의 장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YOD를 통해서 기업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 개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이 69.2%, 그리고 이러한 BYOD 정책을 지원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구직자들의 비율이 4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의 데이터고 미국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그럼 국내 기준의 데이터로 보면은 어떨까요?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직장에서 자신의 기기를 갖고 오는 비율이 96%에 해당한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직원 개인 보유 단말기의 업무 활용 비율이 30.7%에서 한 40.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밖에서 모바일 기기로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케이스가 대략 8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아마 에버러지를 하면은 한 7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BYOD 기반의 업무 활용을 통해서 기업 생산성 향상이 직원 1인당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됐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은 스마트폰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 기기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 기업 모빌리티 상황에서 사용자 보안의 위험성이라든지 다양한 디바이스나 단말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위험성도 증가하고 관리도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이러한 리스크도 크게 증가하고 관리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바꿀 부분이 없을까 하고 접근하는 것이 VM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모바일 기기에서는 외부 사이버 공격이나 물리적 절도, 그리고 내부 관련자의 정보 남용, 그리고 우발적인 데이터 노출과 같은 이러한 위험성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 요별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바일 상에서는 이 5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안적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가깝게 가서 VMI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VMI는 가상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원격지 서버에서 내 모바일 앱이나 운영체제를 렌탈하듯이 호스팅해서 받는 서비스를 VM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폰에서는 내 개인 폰인데 업무를 하기 위한 영역이 따로 마련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격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앱을 관리하고 배포함으로써 좀 더 쉽게 관리하고 다양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VMI 환경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컴퍼니는 메가존으로 정의를 할게요. 메가존에서 회사 내 업무, 중요한 보안 데이터라든지 보호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는 그런 업무를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이 있을 거고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런 시스템이 VMI 환경상에서 리가시하고 연동이 되어서 업무 앱이 제공되는 환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VMI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직원 개인마다 영업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엔지니어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그들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업무 정책, 그리고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서 정의를 해 놓으면은 각 개인들은 VMI를 이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모바일 앱을 하나 자신의 폰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앱을 통해서 자신의 업무 환경을 내려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그런 컨셉으로 흐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인프라 측면에 좀 아시는 분들은 VDI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VDI는 PC 단말을 통해서 가상화된 어떤 OS 운영체제를, 윈도우 OS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가 처리를 하는 컨셉이었다라면은, VMI는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모바일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MI를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에라 VMI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에라 VMI는 크게 보면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왼쪽에 사용자의 휴대용 스마트 단말들이 있습니다. 폰이 될 수도 있고 패드, 태블릿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랩톱이나 PC일 수도 있겠죠. 시에라 VMI는 이 부분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제공되는 OS 영역은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OS 환경은 애플, 아이폰,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 체제, 윈도우 모바일 체제를 다 이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VMI 서버 측면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환경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호스팅될 수 있는 서버 풀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들을 연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VMI 게이트웨이가 제공이 됩니다. 물론 사용자들마다 어떤 앱들을 정의할 건지, 그리고 사용자 또는 그룹마다 어떤 앱들을 정의할 건지, 어떤 정책을 부여할 건지
하는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앱들을 디파인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앱 마켓과 같은 앱 편집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시에라 VMI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파이도 서비스하고 현재 연동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VMI 어센티케이션 서버로서 마인패스의 지문 인증을 활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게끔, 자,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할 때에 지문 인증 또는 핀 인증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서버들은 기업 내부 데이터라든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계돼서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했고요. 접속할 때 듀얼 팩터 인증, 멀티 팩터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데이터는 40그룹비트의 강력한 보안 체계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 데이터는 엔크립션 되어서 암호화되어서 보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라 VMI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앱 가상화 기술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 OS를 제공하다 보니까 모바일 OS 환경 내에서 들어가는 앱들을 파이어폴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각각을 포장을 해서 격벽을 쌓고 동일한 리소스에서 좀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리소스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캐퍼시티가 밀도가 높다. 그리고 리소스들을 공동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이어폴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앱 내 데이터를 손실하거나 다른 곳과 섞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성을 줄인다.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거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OS 환경들,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그런 것들을 맞추어서 배포하기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고가용성을 통해서 쉽게 배포하므로 배포 자체는 10분에서 20분이면 배포가 다 구성이 됩니다. 물론 배포된 이후에 어떻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하는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인프라 자체 배포는 굉장히 짧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와 서버를 배포하는 것으로 구성이 끝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시에라 VMI는 콘텐츠의 저장을 안전하게 하고 배포를 쉽게 도와줍니다. 시에라웨어는 죄송합니다. 그 LA의 미국 그 테크놀로지 연구소가 있는데요. LA에서 그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헐리우드의 영상 처리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지원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스팅되는 스트리밍되는 어떤 화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들이 멀티미디어 리다이렉션이라는 테크놀로지를 적용을 해서 다른 유사한 솔루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화면 영상 제어를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그 기술 내에서 그 해당 콘텐츠를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고, 워터마킹을 통해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구성이 가능합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이기 때문에 쉽게 패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서버 자체의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작업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작업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사용자 모바일 화면의 동영상을 세션이라는 개념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사용자가 모바일 화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한다, 또는 어떤 일을 한다, 데이터를 훔쳐본다 라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함으로써 포렌식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워터마킹이라든지 안티스크린 캡처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특히나 시에라웨어는 클라이언트, 접속용 클라이언트 디바이스가 모바일 폰뿐이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드, PC 등등 가장 광범위한 디바이스들로부터의 접속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기기 내 인아웃 장치를 지원하는 데서 마이크나 오디오, 센서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미디어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모바일 환경에서는 대략 한 4K 60 프레임의 동영상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 VMI는 개인정보 보호나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컴플라이언스를 제공하고 있고, 강력한 4096비트 암호화를 통한 강력한 인증을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스케일러블리티적인 측면에서 사용자 밀도가 높고 성능이 괜찮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VMI라는 측면에서 그냥 모바일 폰으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측면 외에는 사실 많이 와닿는 게 있지는 않을 텐데요.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VMI라는 거는 모바일 환경이라는 말은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는 비즈니스 업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PC로 대체될 수 있는 인터넷 환경보다는 모바일 환경이 필요한 업무 영역이라는 것, 그런 업무 영역에서 내가 중요시 여기는 데이터가 유출이 되거나 변조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위험스러울 때 업무를 적용하는 측면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VMI는 현재 국내 레퍼런스는 아닙니다만 글로벌 레퍼런스로 따지고 본다면은 헬스케어 영역, 그리고 뱅킹 앤 파이낸스 영역, 그리고 원격 접근 영역,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 그리고 제조 영역, 그리고 필드 직원이 있는 영역,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통사 영역 등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헬스케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의료보험, 건강보험 관련된 그런 분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제 모바일 업무 비즈니스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관련된 주요 문서를 보호하는 측면의 영역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환자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출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의료 정보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주요한 문서들의 유출이 방지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유지 케이스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HIPAA-EPCS라는 의료정보 보호 또는 전자 처방 관련된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폰에서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접근함으로써 원격 진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분야에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이러한 법규를 비준수하는 상태인 것들을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챌린지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 챌린지들이 VMI라는 환경을 구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증 감사 액세스 제어를 하나의 솔루션 내에서 통합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단말을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뭐 EHR이라든지 메시징, 이메일 메모, 그리고 카메라 앱 등을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통합된 환경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의료 기록에 워터마킹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EPH라고 개인 의료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의료 정보 기록을 폰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그리고 전자처방에 대한 감사 추적을 유지하는, 그리고 화면 기록이나 로그를 통해서 텍스트 메시징을 감사하고 이중요소 인증을 적용하고 센터에 안전하게 환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함으로써 의료 앱에 대한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식의 적용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뱅킹과 파이낸스 영역입니다. 뱅킹과 파이낸스 영역은 쉽게 결제 정보를 잘 결제 정보가 아니고 이체라든지 그런 관련된 정보를 잘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앱이라든지 이런 바코드 유출이 방지되어야 된다. 고객 인증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 그리고 기타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기반적인 니즈와 금융 부분에서의 SOX, FIN, RAL 같은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원격 접속을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그런 그 다양한 니즈들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로 챌린지 니즈가 생겼었는데요. 은행은 추가적으로 머레어라든지 모바일 키로그 같은 이런 악성 코드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와이파이 및 메시지를 가로채는 맨 인 더 미드릴 공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챌린지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시에라 VMI를 적용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기 도난이나 내부 오용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위험을 감소시켰고, 은행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앱들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릴리즈하여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음으로써 비즈니스 민첩성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VMI 구조는 앞서 보셨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프로텍션하고 스캐닝하는 부분이 더 연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매뉴팩처 제조 쪽입니다. 제조 쪽은 역시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기업 주요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 그리고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니즈가 있었고요. 특히나 제조업체는 제조 방식에 대한 교육, 기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앱들을 제조업체뿐 아니라 제조업체와 같이 계약을 하고 있는 공급업체, 계약업체, 이런 협력업체들과 함께 조립 라인 또는 비디오를 통해서 이런 교육 또는 생산성을 높이는 앱들을 이용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오피스 워커는 멀티미디어 리렉션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파트너는 물류 및 예측 정보를 공유를 하며, 그리고 어셈블리 플로어에서는 사용자들 각각이 클라이언트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함으로써 같이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필드 엠플로이어 영역은 그 보험이라든지 보험 또는 특히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그 계측 관련된 뭐 환전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기존에는 PDA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겠죠. 그런 PDA 기기 분실에 따른 데이터 유실을 방지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장치의 기록에 데이터를 검침원이라든지 중간 영업 사원들이 변조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 및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VMI 솔루션은 이러한 송장 또는 사고 사진 촬영, GPS 같은 이러한 외부 기기 디바이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민감한 콘텐츠나 데이터들은 사용자가 직접 저장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위치나 시간 등에 기반해서 추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부여함으로써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드 엠플로이어의 단말 같은 경우에는 수명 주기 관리가 적용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중간자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성을 가져감으로써 TCO를 내릴 수 있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보험 사고 처리하는 모바일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보험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정보를 로컬 프린트로 안전하게 인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 현장의 마이크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청취록 같은 것들은 센터에 저장이 바로 된다라든지 그리고 카메라 사진도 마찬가지 데이터 센터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앱을 통한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디어 플레이어와 통합해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라든지 오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현장 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현장 필드 엠플로이가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모트 액세스입니다. 원격 접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유사하게 되어 있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입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영역은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가 조금 틀리게 나오는데요. 현재 국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폰 내에 듀얼 폰 개념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의 기본적인 내 폰 환경을 이용하면서 뭔가 서브 폰의 개념으로 피지컬 장비를 가져가지 않고 폰 내에서 별도의 모바일 환경을 가져가는 컨셉. 그리고 두 번째는 별도의 모바일 환경만 폰에서 제공하는 컨셉.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서비스 내에서 보안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유즈 케이스를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아직 국내에 명확한 레퍼런스 구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라 VMI가 많이 찾고 사랑하고 있는 이유를 표현을 했는데요. 4가지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프리벤션, 컴플라이언스 오디팅, 어센티케이션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보안 규정 준수 요건에 부합하는 유일한 제품이다. 그리고 비용 효율적이고 배포 구축 시간이 신속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앱 변경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스케일러빌리티가 좋다. 그리고 빌리 관리 시스템과 RESTful 기반으로 연동하기가 쉽다. 그리고 고가형성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화이트 라벨링 옵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루션을 OEM 방식으로 자체 서비스화 할 수 있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데모를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기타 부분은 추가적인 자료라서 제가 별다른 설명은 드릴 거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아이폰을 씁니다. 아이폰에는 현재 VMI 클라이언트 단말이 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안드로이드라든지 다른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앱을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이 안 되지? 응? 앱을 클릭하게 되면은 왜 안 되지? 앱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용자 인증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가 파이도 인증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여기가 가상 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잡혀 있고요. 제가 사운드를 체크하기 위해서 SBS 고릴라 라디오 앱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상한 광고 앱들이 있어가지고요. 왜 또 나왔어? 아까는 소리가 잘 나오더니 소리가 안 나오네요. 다른 앱으로 넘어갈게요. 왜 그래?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유튜버와 같은 BMO라는 동영상 사이트를 호출을 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는 4K UHD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동영상을 제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네트워킹이 괜찮은지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아까 고릴라. 아까 고릴라 앱이 시끄럽게 나와서 다시 죽였고요. 그리고 동영상 스트리밍이 잘 나와야 될 텐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운 화면이라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그 4K 영상이 모바일 환경으로도 충분히 디스플레이 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제대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어둡게 보이나? 화면의 진행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이상의 데모와 같이 본인의 피지컬 폰에서 다른 환경을 피지컬 폰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활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좀 더 모바일 네트워킹 상에서 보안을 많이 가져간다는 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비즈니스에서 활용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5G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 상에서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의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시피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MI 스페시피케이션은 디바이스를 모니터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비디오를 프로텍션합니다. 그리고
인증 요소로 비밀번호 핀, 그리고 파이도 기반 바이오 인증, 클라이언트 인증서, OTP 등의 다중 요소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물론 LDAP나 AD 같은 싱글 사인온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컴파빌리티는 현재 안드로이드 API 23 호환되고, 그리고 GPU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폰 주변 기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VMI 서버 시큐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암호화, 4056비트 암호화, 그리고 최신 버전 패치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매니지먼트적인 측면에서는 활동을 로깅하고 스크린 레코딩하고 보안 위반을 체크하고 통지를 하는 구성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는 x86 인텔 서버와 ARM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AWS 기반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좀 두서없이 길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